기업을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업이 다른 제도들처럼 공통 목표를 위해 인적 노력을 조직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문제, 기본 정책 문제, 운영과 의사결정의 객관적 기준 문제, 기업의 생존과 성공적 기능은 이 세 문제의 해결책에 달려 있습니다.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합법적 지배 승계 구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휘권이 있는 것은 누구이며 그 직위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명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 자체로 구성원들의 충성을 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제도든 리더에게 책임감과 자신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느낌, 자신과 동료들 사이에 상호 충성심을 주지 못했다면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독창성을 갖도록 북돋우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선보일 기회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1인자 아래로 스스로 지휘할 수 있는 독립적 리더들을 양성하고 공급해야 합니다. 전도유망한 사람이 아직 젊어서 배울 수 있고 직위가 낮을 때 독립적 지휘를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력과 의무가 최종 결정권자와 부하 사이에서 균형 있게 분산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가 가장 힘든 법이므로 이는 모든 제도가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책과 독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장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업 안의 한 기관으로 행동하는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복무하는 기업의 장기 이익과 부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구성원이 명확하게 정의된 절차를 통해 구속력 있는 최종 결정을 도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의 수립과 정책의 실행, 양자의 권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과 의사결정의 객관적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효율성의 척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효율성의 척도란 객관적이고 개인적이지 않으며 감정 혹은 욕망에서 독립적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제도적 삶의 기본적 요구들을 어떤 수단에 의해 기업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제너럴 모터스의 조직과 경영정책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GM은 승용차와 트럭 그룹, 자동차 부속품 생산자, 디젤 엔진 생산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생산시설 집단들로 구성됩니다. 세 집단들은 약 30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사업부는 하나의 자율적 부문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권화는 노동분업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권력, 기능을 분산시키고 행동을 통일시키고 자유와 질서를 형성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분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임원진 중 가능한 많은 수가 회사와 해당 사업부들의 정책 문제 계획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1941년 GM은 평화시에서 전시로의 생산 전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전환의 핵심 문제는 노동 공급이었는데 분업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시 업무의 성격으로 분권화의 관건인 기업 통일성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행동 조직에 강력한 패턴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방침, 방향, 효율성을 분권화의 원리들로부터 얻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분권화 규칙을 완전히 따르고 실현하지 않는 전시 상황에서도 패턴은 늘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남아있는데 GM은 분권화를 통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개념을 갖게 되었지만 이해와 상상력의 문제는 예외라서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중앙집권의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GM 안에서도 분권화가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사관계, 공장시 관계, 대중관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M의 딜러 정책부터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딜러의 프랜차이즈 보유권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회사 측 담당자가 딜러에게 압력을 넣는 것을 막아줄 안전장치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딜러의 경제적 입지 강화입니다. 이는 딜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중고차 손실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 이윤을 놓고 벌어지는 잠재적 갈등 해결입니다. 이는 딜러와 제조사 관계의 초석으로 건전한 자동차 시장에서 딜러와 제조사 공통의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달성됩니다. 딜러와 제조사 사이의 잠재적 갈등의 해결책은 GM의 두 조직에서 나타났습니다. 딜러위원회와 모터스 홀딩 사업부입니다. 딜러위원회는 딜러들의 회의를 소집해 자신의 업무를 보고하는 동시에 비판, 제안, 아이디어를 듣습니다. 그리고 본부 경영진 앞으로 딜러들의 견해, 문제, 불평을 가져다 놓습니다. 모터스 홀딩 사업부는 투자은행으로서 딜러를 돕는 사업부를 설립함으로써 상생합니다. 분권화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는 아직도 GM 안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제너럴 모터스의 가장 큰 사업부들 중 하나인 피셔바디 사업부입니다. 피셔바디 사업부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거의 완전하게 중앙 집권적인 사업부이며 평화시에 생산한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부품 몇 개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분권화가 아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피셔의 운영 수익률이 분권화된 사업부들보다 높은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쉐보레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그들은 분권화를 교통법규 수준으로만 간주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실적을 내는 사업부입니다. 따라서 분권화가 중앙집권화보다 더 효율적이냐는 질문은 기업 경영에 대한 적용에 있지 않고 자유기업과 집산주의 그 범위 안에서 적용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경쟁적 시장 검증입니다. 자유기업 시스템과 국가 사회주의의 차이는 자유기업 시스템은 가격, 수익성, 생산의 결정 요인을 시장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 육성입니다. GM의 관계자는 그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소수의 대기업은 돈을 벌고 다수의 소기업을 리더를 공급하는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유기업 경제를 갖기 위해서는 생산 부문의 사적 소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산 부문은 경쟁적 시장 위치라는 객관적 검증을 온전히 거치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GM의 경우 아직 거대 사업부들이 중앙 집권적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조직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권화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도유망한 접근입니다.